여러분, 롤스로이스, 제규어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영국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기업의 국적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흔히들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입는 옷, 타는 자동차, 이 중에 한 나라에서만 만들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상인데 이런 시대에 굳이 이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다 하고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한마디로 돈은 이념이나 국경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생각이요, 경제학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시장을 외치는 사람들과 그 정반대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동의했던 지점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오래된 통념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 겁니다. 먼저 국적 없는 자본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 이면에 있는 자국 편향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비교해 본 다음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공장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경우. 사실 자본의 국적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그 이유,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이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아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촘촘하게 얽혀있지 않은 그런 산업들 말이죠. 이런 경우 자본은 정말 망설임 없이 1초도 고민 안 하고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국경을 휙 넘어갑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국내 공장 철수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나이키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1980년대 말만 해도 전 세계에서 팔리는 나이키 신발 10켤레 중에 9켤레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정말 대단했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신발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나이키 신발은요, 2%도 안 됩니다. 90%에서 2% 미만으로. 그 많던 공장들, 그 많던 일자리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이렇게 특정 산업에서는 자본이 정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자본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국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더 깊은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이 그렇게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면 왜 모든 공장들이 나이키 공장처럼 더 싼 곳으로 가지 않는 걸까요?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학자들이 홈바이어스, 우리말로면 자국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이 생산 공장 같은 건 해외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의 진짜 심장과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면 연구개발, R&D나 미래 전략을 짜는 핵심 부서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자기 나라, 즉 본국에 그대로 두려는 아주 강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사람 몸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 조립 공장은 언제든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손과 발 같은 거고요. 반면에 핵심 기술 개발이나 전략 기획 같은 건 본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두뇌와 심장 같은 거죠. 왜냐? 이 두뇌는 그냥 혼자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 쌓여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산업 생태계라는 아주 중요한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동차 공장 하나 짓는 게 그냥 건물 하나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개에 달하는 부품을
착착 공급해주는 협력업체들,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고요. 또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온 숙련된 기술자들도 있어야 하죠.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생태계를 통째로 다른 나라로 옮긴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같은 건 자기 나라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자국 편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닻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기업의 심장이나 두뇌 같은 핵심 자산까지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이야기, 영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경고를 던져줍니다. 여기 이 말 좀 보세요. 영국 기업들을 이렇게 외국에 다 파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한때 누구보다 자유무역을 외쳤던 피터 맨델슨이라는 사람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한 말이에요. 암흑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였는데 그런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줄줄이 다 외국 자본에 팔려나갔습니다. 자동차의 제왕 롤스로이스는 독일 BMW 소유가 됐고요. 제규어는 인도의 타타그룹으로 넘어갔어요. 007 본드카로 유명한 에스턴 마틴도 마찬가지고요.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영국 회사 같은데 이제는 국적이 다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뭐 영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외환위기 때 미국의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잖아요. 그때 그 거래에서 진짜 이득을 본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때 상황을 보면요. GM이 대우를 인수한 다음에 대우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과 디자인을 싹 흡수합니다. 그리고 대우가 개발했던 라세티 같은 좋은 차에다가 자기네 쉐보레 로고만 딱 붙여서 영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팔았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된 회사나 그 나라의 경제를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자기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국처럼 그냥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맞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경제의 문 지키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핵심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영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이 개방이라는 이른 아래 거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뒀다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조차도 아주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방패죠. 실제 사례를 보면요. 예전에 두바이의 한 기업이 미국 항만 운영권을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아주 단칼에 막아버렸습니다. 또 연안해운업 같은 특정 산업은 아예 법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아놨어요. 아니 자유무역의 상징인 미국이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들은 오죽할까요? 훨씬 더 깐깐하게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제의 엔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결론적으로 왜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나 와이퍼 같은 부품 한두 개를 바꾸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엔진의 실린더나 피스톤 같은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계속 빼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차는 멈추겠죠. 영국의 사례가 바로 그거예요. 국가의 핵심 기업이 계속해서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건 우리 경제라는 자동차의 엔진을 서서히 조금씩 해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성장 동력도 혁신 능력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말? 네, 나이키 신발 같은 손과 발에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엔진 같은 심장과 두뇌에는 틀린 말이었던 거죠. 자본은 분명 국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닻을 내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문을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무조건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